이제 메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에서 윈도우까지 주 메뉴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변 메뉴는 각 파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일은 마야에서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여러분이 메뉴를 여실 때 이 점선을 클릭하시면 메뉴를 따로 떼어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뉴 씬은 지금처럼 새로운 씬을 여는 거죠. 오픈 씬은 작업 중이던 파일을 여는 거죠. 세이브 씬과 세이브 시네즈는 저장하기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인데, 여러분이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게 마야는 영어만 인식하기 때문에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장을 하실 때 반드시 영어로 하셔야 되고요. 폴더까지도 영어를 사용해야지 텍스처를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시네즈를 잠깐 눌러보면 이 아랫부분에 파일 오브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마야 아스키 파일과 마야 바이너리 파일이 있는데, 마야 아스키 파일은 이 마야 작업 중이던 씬을 스크립트로 저장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이 워드 파일 같은 데서 열어서 또 편집을 할 수 있는 파일이고요. 마야 바이너리 파일은 오직 마야에서만 열 수 있는 포맷입니다. 마야 아스키 파일이 약간 좀 무겁습니다. 아치브 씬은 나중에 텍스처까지 들어간 씬을 작업하고 있을 때 그 텍스처와 마야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저장하는 메뉴입니다. 다음 옵티마이즈 씬 사이즈는 현재 작업 중인 파일에 불필요하거나 좀 찌꺼기 같은 것들을 삭제해서 파일을 최적화해서 용량을 좀 줄여줍니다. 임포트 같은 거는 현재 작업 중인 파일에 다른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메뉴이고요. 익스포트는 반대로 현재 작업 중인 파일에서 일부분 머리 같은 걸 선택해서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 아랫부분들은 특별히 사용할 일이 많지 않고요. 레퍼런스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메뉴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뷰 이미지는 마야상에서 이미지를 띄우거나 하는 메뉴이고요. 프로젝트 역시 이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파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셋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폴더의 경로를 바꿔줄 때 사용하는 메뉴이고요. 이 리센트는 최근에 사용하는 프로젝트나 파일의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시트는 마야를 종료하는 거겠죠. 엑시트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할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금까지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에딧 메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는 작업을 보조해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언두는 방금 실행했던 명령을 되돌리기 하는 것이죠. 리두는 방금 되돌렸던 명령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리두의 단축키가 여기에 컨트롤 Y로 나와 있는데
Shift Z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Repeat은 방금 실행했던 명령을 한 번 더 실행하는 것이고요. Recent Command List는 최근 사용했던 명령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컷과 카피 페이스트는 오브젝트를 자르거나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하는 건데, 마야에서는 duplicate이란 명령을 사용합니다. 키는 애니메이션 키에 관련된 메뉴들이고요. 딜리트는 물체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delete by type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속성들을 지울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delete all by type은 지금 작업 중인 이 씬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의 속성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duplicate은 아까 말했듯이 카피를 사용하는 대신에 duplicate를 사용합니다. 복사를 할 때는 단축키로 Ctrl D를 쓸 수 있습니다. Duplicate Special은 직접 작업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계단의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계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일일이 하나씩 복사하면서 계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사 작업은 Duplicate Special을 사용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Duplicate Special의 오른쪽에 있는 옵션 박스를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은 팝업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잘 받아야 될 부분은 이 트랜스레이트과 로테이트 스케일입니다. 위치 값이고요. X, Y, Z를 나타냅니다. 계단을 만들 때 복사할 때마다 위로 한 칸씩 올라가고 뒤로 두 칸씩 가기 때문에 트랜스레이트 Y축으로 1씩 올라가고 Z축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개수는 10개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계단이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반복적이고 정확한 수치 작업이 필요할 때 이 Duplicate Special 옵션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선 계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계단 하나를 오른쪽으로 옮기고요. 키보드에서 인서트 키를 눌러서 이 피봇의 위치를 밖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인서트를 누르게 되면 피봇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인서트를 눌러서 돌아오고요. 나선 계단의 특징은 복사할 때마다 위로 한 칸씩 올라가면서 이 피봇을 중심으로 Y축으로 회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셋을 한번 해주시고요. 트랜스레이트 Y축으로 1씩 올라가고 또 로테이트 Y축을 기준으로
10도씩 돈다고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20개 해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복사할 때마다 10도씩 돌아가서 생기는 나선 계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다 썼을 때는 에딧에서 리셋을 한번 눌러서 초기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설명하기 위해서 윈도우의 제너럴 에디터에 하이퍼그랍이란 창을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그랍이란 창은 여러분이 생성한 모든 오브젝트들이 나열되는 공간으로 단축키 Alt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똑같이 작업창 뷰와 똑같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선 계단을 만들기 위해 많은 오브젝트들이 큐브들이 복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그룹 정리라는 걸 해주는데 오브젝트들을 쭉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그룹이라는 하이퍼그랍 안에 있는 네모 박스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그룹이란 노드가 생기면서 그 아래로 다 정리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닫을 수도 있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10일에서 20일까지만 다시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요. 1에서 10까지만 또 그룹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그룹 그리고 그룹의 단축키는 컨트롤 G가 되겠습니다. 언그룹의 경우는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언그룹을 누르시면 네, 그룹 노드가 사라지면서 물체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언그룹에 대한 단축키는 따로 없습니다. 이번엔 페어런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처럼 한 그룹 안에 많은 오브젝트들이 같은 위치로 있는 것을 그룹이라고 하고요. 큐브 10번과 큐브 9번을 순차적으로 Shift를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페어런치를 하게 되면 큐브 10번이 큐브 9번 밑으로 종속이 됩니다. 이런 관계를 페어런츠,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합니다. 9번을 선택한 다음에 8번을 또 선택해서 페어런츠를 누르면 네, 또 9번은 8번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페어런치의 단축키는 P입니다. 알파벳 P를 누르시면 됩니다. P 큐브 8번과 큐브 7번을 누르고 알파벳 P를 누르면 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큐브 10번을 선택한 다음에 언페어런치라면 페어런치에서 해제가 돼서 별도의 오브젝트, 개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 페어런치와 그룹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모델링을 하면서
직접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에딧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는 기본 도형이나 라이트, 카메라, 리깅 관련된 오브젝트 등 오브젝트들을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넙스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넙스는 예전에 사용하던 모델링 방식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프리미티브, 우리가 이 셰프에서 봤었던 이 도형들의 생성 버튼은 원래는 여기에 있던 겁니다. 하나씩 만들어 보는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렇게 센터점에 자동으로 생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물체를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큐브, 직육면체를 만드는 거죠. 직육면체를 만들 때도 아까는 이 센터에 정육면체가 만들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크기의 밑변을 그은 다음에 한번 놓고 다시 드래그해서 높이를 설정해서 이렇게 큐브의 형태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원기둥, 실린더 원기둥이죠. 콘, 원뿔, 토러스, 도나스 모양이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각종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인, 사각형, 그 다음에 피라미드, 프리즘, 파이프, 헬릭스, 스프링이죠. 이렇게 두께 조절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싹커버, 축구공 모양이죠.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받을 게 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굴을 생성한 다음에 이 채널 박스를 보게 되면 위치 값이랑 뭐 회전값 같은 게 나오겠죠. 여기 인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풋에 보면 폴리스피어 1이라고 쓰여 있죠. 이 글씨를 클릭하시면 이 스피어에 대한 초기 세팅을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름이 2.557인데 나는 더 키우거나 줄이고 싶다.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서브디비전 액시스, 글씨를 선택한 다음에 뷰상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눌러서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 면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처음 도형을 만들 때 이 면수라든가 크기 같은 세팅을 인풋에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는 마야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라이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은 V레이에서 사용하는 라이트들입니다.
라이트는 나중에 라이팅 수업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역시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커브 툴이라고,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은 오브젝트들이 다 도형인데 선을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커브 툴의 CV 커브 툴입니다. CV 커브 툴을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우스의 커서가 십자가 형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원하는 지점에 점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점부터 이렇게 이 점들 간의 간섭으로 생기는 포물선을 만들어 줍니다. 원하는 위치에 계속 점을 찍어서 커브를 만들고요. 생성이 끝나면 엔터를 치시면 커브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게 CV 커브 툴이었습니다. 다음은 모디파이 메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 메뉴는 툴이나 오브젝트의 속성을 관리하는 메뉴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아랫부분은 리깅에 관련된 메뉴가 많기 때문에 리깅 수업 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윗부분에 중요한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큐브를 하나 만드시고요. 인풋에서 큐브의 사이즈를 1로 통일시키고 위치값도 0으로 두겠습니다. 물체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지점이 가장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근데 이 물체를 하나 복사해서 이동시키면 물체의 위치값이 기준점에서 마이너스 7, 1, 7만큼 이동했다고 나옵니다. 회전을 시키면 원래 위치에서 45도 회전했다고 여기 나오죠. 스케일도 조정하면 원래의 크기에서 3 정도씩 커졌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지점과 이 크기, 이 회전값을 기초값으로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얘를 0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데 이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위치값과 스케일 값이 1로 바뀌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치를 써 넣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 오브젝트의 위치값을 초기화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다음은 센터 피봇입니다. 에딧 메뉴 수업에서 인서트를 눌러서 피봇을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반대가 바로 센터 피봇입니다. 모델링 작업을 하다 보면 버텍스를 이동하면서 피봇이 위치가 점점 오브젝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봇을 물체의 가운데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센터 피봇입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그렇게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모디파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는 뷰상에서 작업을 할 때 오브젝트나 구성 요소를
나타내거나 숨기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드는 이 바닥에 있는 그리드죠. 끄거나 켤 수 있고요. 옵션 박스를 누르면 세부적인 설정들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주로 폴리곤 모델링을 할 때 각종 정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키프레임, 그런 것들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는 오브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특정 선택한 오브젝트를 숨기거나 선택하지 않은 오브젝트를 숨기는 그런 기능들과 다양한 속성을 또 숨기는 기능이 있고요. 쇼에는 아까 숨겼던 오브젝트들을 다시 보여주는 쇼 라스트 히든, 전체 오브젝트를 보여주는 쇼올, 그 외에 속성들을 보는 또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아래 것들은 주로 폴리곤이나 넙스 같은 작업들을 할 때 특정 속성들을 보여주는 메뉴인데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로써 디스플레이에 대한 메뉴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메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는 마야 전반적인 설정에 대한 팝업 창들이 있고요. 마야의 각 파트 작업에 대한 또 팝업 창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워크스페이스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마야 클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델링을 하거나 리깅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할 때마다 각 작업에 최적화된 작업창들을 띄워줍니다. 네, 이렇게 아웃라이너와 작업창,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가 나오죠.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정창이고요. 이거는 모델링을 하기 위한 모델링 툴킷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클래식으로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럴 에디터에는 여러 설정창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역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처음 설명했던 하이퍼그랍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이퍼그랍은 전에 얘기했듯이 현재 이 마야 작업을 하는데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이 가로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퍼그랍과 비슷한 기능의 창은 이 아웃라이너라고 해서, 아웃라이너는 세로로 오브젝트의 리스트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모델링 관련 창들, 모델링 툴킷이나 UV 에디터가 있겠죠. 애니메이션 에디터에는 그래프 에디터, 쉐입 에디터, 이런 리깅과 페이셜 관련된 창들이 있습니다. 렌더링 에디터에는 렌더링을 걸 수 있는 렌더뷰, 렌더링 세팅을 하는 렌더 세팅 창, 그 다음에 재질을 다루는 하이퍼 쉐이드, 이런 창이 있고요. 여러분이 또 잘 알아둬야 될 게 이 UI 엘리먼트입니다. UI 엘리먼트는 잠깐 떼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UI 설명했을 때 나왔던 그 메뉴들을 이렇게 숨기거나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들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다시 얘네들을 체크해서 켜주시면 되고요. 하이드 올 UI 엘리먼트는 작업창과 채널 박스만 남기고
모든 메뉴들을 숨겨서 창을 뷰 작업을 넓게 할 수 있습니다. Show All UI 엘리먼트는 다시 전부 나타나는 거겠죠. 리스토어는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팅 프리퍼런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마야 전반적인 단축키라든가 오브젝트의 컬러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야를 처음 깔게 되면 반드시 이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세팅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보면 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제일 밑에 언두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켜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마야를 처음 깔면 이 언두가 피니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두의 횟수를 50번밖에 쓸 수 없는데, 얘를 반드시 인피니티로 바꿔서 언두가 무한으로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외의 메뉴들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아웃라이너, 그리고 애니메이션 과정을 직접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플레이 블라스트, 이런 창들이 윈도우에는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 메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